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과학 한 방에 알기 첫 번째 이야기,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주과학이라는 학문은 가장 수성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물리학뿐만이 아니고 화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다른 모든 과학들도 총칭하여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인간에 관한 학문인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주의 뒷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체를 외면하고 부분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체를 보고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뜻을 크게 가지자, 그런 차원에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8억 년 전에 원자보다 작은 이 우주의 씨앗이라는 곳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빅뱅으로 대폭발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와 같은 엄청나게 큰 우주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씨앗, 이 빅뱅 당시에 이 우주 씨앗은 지금 우리가 이루어 있는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한 점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빅뱅 이전의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빅뱅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입니다. 빅뱅 이전의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빅뱅이 이 의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빅뱅의 산물입니다. 빅뱅의 이전의 공간이나 시간은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는 약 450억 광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광년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고요, 1초에 초속 30만 킬로로 달려가는데, 그 빛이 1년 동안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인데 450억 년 동안 가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크기는 말로 다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찰 범위 안에 있는 우주이고, 우리가 관찰 밖에 있는 다중우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별의 개수로 또 우주를 파악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별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성을 별이라고 하고요, 태양계에서는 태양만 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도는 지구나 화성이나 그 다음에 목성, 토성, 수성, 금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성 주위를 도는 달 같은 거, 그런 것을 위성이라 합니다. 지구의 위성은 달이지만 목성이나 토성이나 또 다른 별들도 위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양계에서는 한 120개의 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가 너무 적어서 행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크기가 작아서 외소 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소 행성도 있고, 이것보다 더 적은 아주 수킬로짜리, 수백 메타짜리 그런 소행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소 행성이나 소행성 이런 것까지 다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행성, 위성, 외소 행성, 소행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세트가 하나의 태양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이런 별들이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은하 같은 이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 있는 것이, 그게 은하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단이 또 수천억 개 있는 거, 그것이 우주입니다. 물론 은하단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있는 초은하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가 빅뱅이 시작된 지 1초도 되기 전인 10의 마이너스 35초와 10의 마이너스 32초 사이, 그러니까 1초가 되기 전이죠. 이때 우주가 급팽창했습니다. 이때 우주의 크기가 10의 26성배에 커졌다고 합니다. 10의 26성배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팽창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팽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빅뱅을 시작한 지 3분 만에 빅뱅 핵융합 반응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해서 지금도 핵융합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별은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분열, 또 하나는 핵융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분열은 무거운 원소,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토늄 이런 것들을 분열시켜서,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이런 것을, 무거운 원소를 분열시켜서 분열 연쇄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원자폭탄은 핵분열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분열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위력이 더 강한 것이 핵융합이에요. 우주의 모든 별은 이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핵융합 반응은 수소 원자 4개를 합융합해서 헤륨 원자 1개로 변환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4개가 태워져서 헤륨 원자 1개로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소 원자 4개를 융합해서 헤륨으로 탄생하는 이 과정에서 약 0.7%의 질량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4개, 원자핵 4개의 질량 합보다도 헤륨 원자 1개의 질량이 더 가볍습니다. 99.3%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0.7%의 손실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E 이꼬르 mc 제곱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공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광속, 빛의 속도인데, C 제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C 제곱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적은 질량, 적은 M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이 핵융합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 수소폭탄 한 방으로도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융합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생명이 탄생이 되었고, 빛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뱅 후에 38만 년이 지났어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우주 배경 복사라는 복사가 빛입니다. 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전에는 빛이 전자와 부딪혀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는데, 처음으로 빛이 밖으로 나와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138억 년 동안 빛이 이동해가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뱅 후 38만 년 만에 나온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 온 우주를 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디오파로, 처음에는 가시광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오랜 138억 년 동안 이동해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라디오파 또는 마이크로파 이런 것으로 전파로 전달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이상한 잡음이 나와서 그때 알고 보니까 이게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그래서 우주 밖에 위성을 쏘아가지고 프랭크 위성이라는 곳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촬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38억 년 전의 우주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주를 알 수 있고요. 또 이것이 하나의 빅뱅의 증거 자료로서 그렇게 이제 활용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가 탄생한 지 2억 년이 지났어요. 2억 년이 지났을 때 최초의 별이 탄생했습니다. 이때 별은 지금 우리 태양이라든지 이런 별보다는 훨씬 거대한 별이었었어요. 우주는 전체가 수소와 헤륨이 약 95%를 차지합니다. 이런 수소와 헤륨이라는 가스 덩어리들이, 거대한 가스 덩어리들이 뭉쳐가지고 별이 되는데, 초창기 때 별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수천 배까지 이렇게 큰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빨리 수명을 단축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별들은 약 100만 년 정도, 수명이 100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년 만에 별이 수명을 다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별들은 반드시 초신성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폭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폭발인데, 태양빛 에너지의 수천억 배의 폭발을 하는 것이 이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 그 폭발을 하면서 온 우주에 무거운 원소들, 각종 원소들을 다 흩뿌렸어요. 그래서 우주 씨앗으로부터 품고 있던 그런 우주의 원소들이 이런 별을 통해서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온 우주에 다 번져서, 그것이 태양으로, 지구로, 우리 인체로 해서 원소들이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억 년 때 별이 생겨났고, 태양은 그 후에 2세대 별입니다. 태양 그 후에는 좀 더 작은 별들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뱅 후 약 50억 년이 되었을 때 우리 은하수에 원반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은하수는 이렇게 나선형입니다. 나선형 은하고, 은하가 나선형도 있고 이렇게 타원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형도 있습니다. 이런 나선형은 주로 젊은 별들이고요. 색깔이 그래서 푸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타원형은 좀 늙은 별이고요. 타원형 은하는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의 이 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우리 은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 빛의 속도로 가면 딱 10만 년 걸립니다. 10만 년. 10만 광년이고, 태양은 그다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 중심선에서 절반쯤 간, 반지름이 26,000 광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서 26,000 광년 이동해서 중심에서 한 절반 정도 가장자리로 가면 여기가 태양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은 또 이 우리 은하계를 공전을 하는데요. 태양의 공전 주기는 약 2억 년입니다. 그래서 태양 주위로 지구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태양계 전체가 또 우리 은하계를 도는데, 은하계 중심을 통해서 도는데 그게 공전 주기가 2억 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태양하고 가장 가까운 별,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별, 그것이 이제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인데, 이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별이 우리 태양에서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광년이면 4년이면 빛의 속도로 가면 4년이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우주선 중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이저 1호로 가면, 보이저 1호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중력을 이용해서 그 굉장히 가속을 붙여서 엄청난 속도로 가거든요. 그런 우주선으로 가더라도 7만 년 걸립니다. 7만 년.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여객기, 비행기 타고 가면, 대한항공 타고 가면 수천만 년 걸려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우리가 7만 년이 걸려야, 우주선 타고 7만 년이 걸려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별에다가, 무슨 우리 식민지를 개척한다, 이런 것은 다, 성립이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다른 은하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제 다른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소마젤란 은하, 그 다음에 대마젤란 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들인데, 우리 은하에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선까지 거리는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 그러니까 250만 년 걸립니다. 왕복하면 500만 년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년 후에 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는 충돌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병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 덕택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이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기술의 진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는 대기권에 있기 때문에 대기권 굴절 때문에 지구에서 지표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거기에서 이제 망원경을 설치해서 보는데,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약 1만 개의 은하를 촬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30억 광년만큼 멀리 있는 그런 은하도 촬영이 된 것입니다. 130억 광년만큼 멀리 있는 은하를 촬영했다. 이것은 완전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작이 울트라 딥필드라는 작품인데, 어마어마한 은하들을 촬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진보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계의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계는 지금으로부터 45억 7천 년경에 수소라든지 헤륨이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뭉쳐서, 거대한 가스들이 뭉쳐서 2세대별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태어나면서 그 태양 찌끄레기들이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목성도 되고 토성도 되기 때문에 모든 태양계는 거의 동시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5억 년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이만큼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그 다음에 여기 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요. 지구가 있고요. 화성이 있고요.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게 이제 목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토성입니다. 이게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수금지하 요 4개는 우리가 지구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왜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느냐? 금속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자체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살기가 좋죠. 지구형 행성이다 해서 이제 암석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태양은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이 태양은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1초에 수조 개의 수소폭탄이 터지는 그런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태양인 것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이건 가스형입니다. 가스형이고 천왕성과 해왕성 이건 얼음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토성에는 아주 아름다운 이런 띠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띠가 별의 옆으로 이렇게 띠가 형성이 돼요. 이게 얼음띠입니다. 얼음띠. 예. 아주 아름답죠. 그 다음에 가장 질량이 크고 큰 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여기에 소행성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52,000개의 소행성들이 목성 주변에, 목성과 화성 사이에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 주변에도 소행성들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많지 않고 주로 목성과 화성 사이에 대부분의 소행성이 있습니다. 52,00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행성이나 위성이나 소행성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도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구는 대기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기권의 영향을 잠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 보통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예를 들어서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라디오 이런 파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들은 이렇게 보면은 가시광선은 얼마 안 돼요. 가시광선은 제가 폭이 좀 좁습니다. 여기 크게 그렸는데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몸에 좀 해롭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큰데 감마선은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짧다가 갈수록 이렇게 파장이 커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푸른색을 떼요.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기 때문에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요 자외선이나 X선이나 감마선이 우리 몸에 안 좋은데 이 대극권에 의해서 대기권이 이런 빛을 차단하는 효과를 하는 것입니다. 빛을 차단한다. 그래서 감마선이나 X선이나 자외선이나 이것이 차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푸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왜 푸른 색깔이 나오느냐? 그것은 우리 대기권이 감마선이라든지 X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하면서 하늘에 흩뿌려 버립니다. 그래서 대기에 흩뿌리기 때문에 대기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는 푸른색이 아니에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 암흑입니다. 암흑. 그리고 별만 보이죠. 이 대기권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둘레에 이렇게 대기청이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질소하고 산소입니다. 질소가 약 한 78%, 그 다음에 산소가 21% 이렇게 해서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인데 우리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질소와 산소라는 이 가스가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지구와 같이 뭉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대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와 같이 뭉쳐서 이렇게 이제 지구 밖에서 이렇게 중력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감마선이나 X선이나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흩뿌려져서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고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면 우주는 암흑인 것입니다. 그리고 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기권이 굉장한 역할을 해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또 대기권의 역할은
빛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수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온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낮 시간대의 온도와 밤 시간대의 온도 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영상 200도에서 300도 올라가다가 밤 시간 되면 마이너스 200도가 돼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구는 이 대기권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어서 온도차가 크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운석 충돌을 방지해 줍니다. 운석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대기권이 1차 저지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파괴가 되는 것이죠. 방어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석 충돌도 저지하고 또 네 번째는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 대기 자체가 질소와 산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된다. 그 다음에 우주는 다 이게 중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주 중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밀물과 설물인데, 밀물과 설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의 중력 때문에 밀물과 설물이 생기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으면 달의 중력 때문에 위쪽에 있던 바닷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바닷물이 여기로 땡겨와요. 달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여기에 있는 물이 일로 옵니다. 이게 밀물입니다. 물이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달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달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에 있던 물이 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구 형태가. 이 물이 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밀물이 되고 여기는 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설물은 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일식과 월식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식은 뭐냐? 태양이죠. 일이 태양을 갉아먹는 것이 일식입니다. 월식은 달을 갉아먹는 것이 월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태양을 가린다, 해를 가린다, 이건 달을 가린다, 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식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죄송합니다. 달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지구 대한민국이 여기 있어요. 이 달이 태양을 가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 지구 요 지점이 대한민국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태양을 쳐다볼 때 달이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일직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달을 갉아먹었어요. 일식이에요. 그런데 이 달이 약간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만 가렸기 때문에 부분 일식인데 완전히 달이 가득 차서 태양을 가리게 되면 이건 개기일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기일식이다, 개기월식이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 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식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태양. 그 다음에 이제는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요게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데,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오죠.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지구가, 이걸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지구의 그림자가 일로 비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지구, 요 지점에서,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요 지점에서 볼 때, 태양에서 빛을 이렇게 비추는데, 지구가 가리다 보니까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비춰버려서 달을 가려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달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분 가리니까 부분 월식이 되고 완전히 이렇게 차서 가리게 되면은 개기월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렸다.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렸기 때문에 월식, 달을 잡아먹는다. 일식은 해를 잡아먹는다. 월식과 일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에 모든 존재하는 원소는 다 똑같은데 그것은 138억 년 전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빛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은하의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별이라든지 은하라든지 이런 빛을 통해서 그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진지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달이라든지 수성이라든지 금성이라든지 여기는 실제로 이제 달은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갔고요. 수성이나 금성은 무인 우주선이 가가지고 그 하석을 다 검사했어요. 그래서 지구의 원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해립의 붕신오픈에 붕시, 노,푸, 네,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남아시, 이랑, 염화, 칼칼. 이게 원소 기호인데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는 약 한 100여 가지 됩니다. 100여 가지. 물질은 여러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물질들도, 그 원소는 100여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의 합이 분자고 분자의 결합으로 물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억 천만 가지의 물질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의 원소는 100여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와 헬륨이 거의 다예요. 이게 95%예요. 나머지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 조금 있습니다.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주는 동일한 원소다. 우리가 흘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이런 원소들도 전부 138억 년 전에 왔습니다. 138억 년 전에, 그리고 136억 년 전에 별이 흩뿌린 것이에요, 원소가.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물이 지금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체에 구성하고 있는 약 70%가 물인데 이런 것들도 눈물을 흘린다 했을 때 이 눈물이 138억 년 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이런 원소들도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지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죠. 이런 음식물이라든지 지구의 환경은 또 어디서 온 것입니까? 태양에서 온 것이죠. 태양은 또 그 전 세대에서 온 것이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38억 년 전에 탄생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원소는 138억 년 전에 온 것이에요. 우리 나이는 138억 살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하나인 것이에요. 우주는 하나고 우리가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138억 살인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함께 45억 년 전에 같이 탄생을 했는데 45억 년 됐죠. 그런데 이 중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은 35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구의 나이 10억 살일 때 단세포가 탄생했습니다. 단세포. 이게 박테리아입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한 10억 살 됐을 때 처음으로 단세포 박테리아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후에 한 20억 년 동안 이 단세포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15억 년 전, 약 30억 살 되었을 때 지구의 나이가 요때 이제 다세포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20억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다양성,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5억 7천만 년 전. 그래서 이게 이제 약 40억 살입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인데 40억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생명의 다양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유류라든지 양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류라든지 그 다음에 파충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억 5천만 년 전. 요때 이제 공룡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구 나이로 볼 때는 42.5억 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억 5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데 공룡이 6,500만 년 전, 6,5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완전히 멸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행성이 충돌을 해가지고 온 대기가 다 먼지로 쌓이고 식물들이 다 죽고 음식들이 다 없어지고 전체적인 그 생명체들이 약 한 7, 80% 이상 멸종을 하고 공룡도 거기에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어서 멸종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룡은 적어도 최하 1억 5천만 년 이상 지구를 갖다가 주름 잡았습니다. 지구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 지구에서 완전히 판을 쳐서 공룡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1억 5천만 년 이상 됩니다.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절대로 1억 5천만 년 이상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이 6,500만 년 전에부터 오늘날 요 사이 여기 어딘가가 이제 인류가 탄생했죠. 그러니까 인류는 길게 봐도 500만 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생 인류가 아닌 가장 그 오래된 인류라 하더라도 500만 년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년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로 치면 아주 부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밤 10시 정도 됐을 때 이때 이제 동식물이 탄생을 하는 것이에요. 탄생하고 그 다음에 밤 11시 정도 됐을 때 이때 공룡이 탄생을 합니다. 24시간 중에 지구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45억 년을 24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밤 10시, 11시 돼야 이제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인류. 밤 11시 58분
43초에 태어납니다. 밤 11시 58분 43초. 그러니까 1분 17초 살았습니다. 지금 24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은 것은 1분 17초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미미한 적은 시간을 우리가 지구를 살면서 마치 인간이 전부 다인 양 인간 중심주의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강한 우주는 우리같이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분 17초 살았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도 정말 지적 생명체가 되어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간 것은 2초밖에 안 됩니다. 2초밖에. 네.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500만 년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서 문명을 이룬 것은 1만 년밖에 안 됩니다. 1만 년. 499만 년은 아주 미개한 가운데 동물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인류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분 17초가 500만 년인데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살아간 것은 2초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 2초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허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원숭이가 우리가 조상인데 이 원숭이를 조상으로 둔 인류는 어느 날 갑자기 숲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숲을 벗어나서 들판으로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털없는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 털없는 원숭이가 숲을 벗어나서 들판으로 나와서 원래 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채식만 하던 원숭이과였는데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잡식으로 먹는 잡식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고 또 사냥을 잘하기 위해서 서서 보행을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익혀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굉장히 빨리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뇌의 성장에 폭발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털없는 원숭이는 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가 종족을 갖다가 통합시키고 또 사냥을 할 때 협력을 해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국가라는 개념까지도 가상의 개념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피엔스는 이제는 전쟁을 하고 노예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이념을 만들어내서 마침내 지구 전체를 글로벌화했습니다. 이제는 이 최고의 지적 생명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무엇인지, 지구가 무엇인지, 태양이 무엇인지, 우주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논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확률을 계산해 보면 수학적 계산을 해 보면은 10의 90성분의 1%입니다. 자, 우주의 긴 역사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생명의 확률입니다. 우주는 지금 138억 년 됐지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길어질 것입니다. 이 긴 우주에 실제로 우주의 환경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우주는 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별뿐만 아니라 적색 거성이라든지 백색 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시기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긴 기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살 가능성이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0의 90성분의 1%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0.000에서 0이 90개입니다. 90개 1%입니다. 이거는 로또 당첨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확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확률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불과 1-200년 전에 이런 과학의 발달하고 우주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지적 생명체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럴 확률이 정말 불가능한 확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확률 속에서 우리 생명체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것만큼 경이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람들은 생명을 끊기도 하고요. 전쟁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고 다툼을 하고 그 다음에 분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한 티끌만치도 되지 않는 이런 짧은 시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의 그 속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런 경이로운 일 속에 우리가 와 있는데 어찌 전쟁이 설 자리가 있으며 폭력이 설 자리가 있으며 미움이 설 자리가 있으며 다툼이 설 자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사가 저기 보이저 1호라는 우주선을 태양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1977년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도 같이 보냈는데, 보이저 1호가 태양계 탐색을 다 마쳤어요. 13년 걸려서 13년 만에 태양계를 다 탐색했을 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이 보이저 1호의 렌즈를 거꾸로 돌려서 지구를 한번 촬영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나사가 받아들여가지고 보이저 1호의 렌즈를 돌려서 지구를 촬영했습니다. 근데 지구의 모습이 창백한 푸른 점으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그래서 이때부터 지구의 대명사는 창백한 푸른 점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창백한 푸른 하나의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활하고 넓고 넓은 우주에서 생명체가 사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지구의 인류는 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지구의 인류는 한 집안이고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사진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탄은 상대성 이론하고 그 다음에 블랙홀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